22. 랜덤 채팅. 와, 너무 멋져요. 이 정도는 보통이죠. 군인은 몸이 자산이니까요. 보통이라뇨. 저는 이렇게 몸 좋은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요. 사귀고 싶어? 나랑? 나이는 40대. 배 나오고 버리는 그럭저럭인. 말 그대로 나는 그럭저럭인 중년 남자다. 주름지고 살찐 것도 그렇지만 자존감을 가장 떨어뜨리는 건 가족들의 대우였다. 모자란 남편, 못난 애비, 그게 나다. 이런 나의 자존심을 세워준 건 랜덤 채팅에서 만난 그녀였다. 너무 잘생겼어요. 군복 미쳤나봐. 배 나온 대머리인 모습을 프사로 쓸 수는 없어서 20대 때 군대 쪽 사진을 걸어뒀더니 멀리 사는 18살 꼬마애가 말을 걸어왔다. 처음에는 관심 없었다. 애들이랑 얘기하는 건 피곤한 일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자존감을 올려주는 그녀 덕에 나는 직장에서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녀도 나를 좋아했다. 나와 만나고 싶다거나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자주 했고 그녀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자 내게 소포를 보내왔다. 소포에는 젊은 여자 속옷이 들어있었고 이런 편지도 들어있었다. 내가 좀 전까지 입던 거. 이거 보면서 내 생각해요. 나는 확신했다. 그녀도 나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라면 외모나 나이에 상관없이 나를 받아줄 것만 같았다. 누구세요? 실제로 만나는 건 처음이지. 그녀는 내가 랜덤 채팅에서 본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모른 채 했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나를 모르겠느냐고 물었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부른 경찰에 의해 제압당했고 경찰서로 끌려가 구금당했다. 하지만 뒤늦게 알고 보니 그녀는 내가 채팅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미친 인간.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야? 딸 속옷 보낸 거에 주소가 써져 있었나? 늙은 돼지가 누굴 속이고 있어? 내가 1년간 채팅했던 건 사진 속 그녀의 엄마였다. 그녀 역시 자신을 속이고 랜덤 채팅을 하고 있던 것이다. (23) 시장에서. 가족들과 인도 여행을 갔을 때 저는 그곳 시장에서 납치당할 뻔했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싫어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이 많으면 공황 증세가 나타나기까지 했죠. 그때도 인도 여행을 가서 관광차 근처 시장에 갔었는데 한순간 저희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더니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그 속에서 아빠는 엄마의 손을 놓쳐버려서 엄마는 인파에 밀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당황한 아빠는 저를 시장 구석에 있던 상인에게 부탁하고 엄마를 찾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가고 잠시 후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얘 아빠 친구입니다. 제가 데리고 갈 테니 이리 주시죠. 상인은 별 의심 없이 저를 넘겨줬대요. 저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 남자는 제게 뭔가를 삼키게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이 돌아왔지만 어째서인지 몸에는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죠. 저는 그 남자에게 들려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남자는 조급했는지 저를 근처 풀숲에 버리고 달아나 버렸죠. 저는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럴 수 없었어요. 결국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풀숲에 누워있던 시간은 1시간이나 되었을까 싶었지만 제게는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아빠가 나를 못 찾으면 어쩌나, 또 누군가 나를 데려가면 어쩌나.
이대로 영영 혼자 남겨지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24. 배달. 전에 혼자 집에 있던 날에 새벽에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배달을 시켰는데요. 배달 왔나? 새벽인데도 벨을 누르더라고요. 그냥 문을 열려다가 문득 기분이 이상해서 외시경을 들여다봤는데 웬 남자가 문에 딱 붙어서 외시경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보자마자 피해버렸지만 아마 저랑 눈이 마주쳤겠죠.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결제 안 하셨는데요. 저는 직접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남자는 앞에서 제 음식을 대신 받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달원은 확실히 아니었던 게 그렇게 잠시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곧 휴대폰으로 배달 완료 알림이 왔거든요. 그럼 제가 시킨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자 남자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저는 소름이 끼쳤지만 곧 냉정해졌어요. 어차피 잠긴 문은 제가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차분히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순간 따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도어락이 열려버렸어요. 저는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떨어뜨리면서 재빨리 문을 잠그는데 성공했는데요. 남자는 그렇게 한참을 문을 흔들어대다가 사라졌어요. 도대체 그 남자는 어떻게 제가 혼자인 걸 알았던 걸까요? 그리고 제게 무슨 짓을 하려고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걸까요? 25. 지방령. 어렸을 때 소방사인 아빠를 따라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간 적이 있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데려왔지만 사고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알겠지? 네. 그날은 어떤 아이가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찾아갔었는데요. 아이가 어떻다고 했죠? 아이가 말로 하기 어려워요. 일단 보세요. 자, 꼬마야, 아저씨랑 얘기 좀 할까? 나가라고 했는데 사람을 더 데리고 왔네? 아, 그런 쪽이구나. 그래, 뭐가 문제지? 뭘 원한다고? 다 나가라고. 나가. 진정해. 하지만 아저씨가 너를 어떻게 믿어? 네가 정말 귀신인지 아니면 미운 5살 꼬맹이인지 구별할 수가 없잖아. 네가 있다는 걸 증명해봤으면 좋겠는데. 좋아. 그럼 이건 어때? 고양이다. 고양아. 나가라고 했잖아. 아빠? 나가라고 했잖아! 나가라고 했잖아! 딸, 왜 그래? 괜찮아? 저는 어느샌가 겁에 질려서 집 밖으로 달려나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고양이를 잡자마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눈이 검게 물들더니 제게 나가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거든요. 아빠는 단순히 제가 꿈을 꾼 거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지만 그 섬뜩한 고함과 아기는 절대 꿈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26. 목격자. 예전에 같은 반 친구 생일 파티를 하려고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일이에요. 생일 파티는 학교가 끝나고부터 저녁까지 이어졌어요. 같이 놀던 친구들 중에는 바로 앞집에 사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나 집에 가서 게임기 가져올게. 저는 그 친구가 나갈 때 같이 나와서 여자친구랑 전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친구가 오면 같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어떤 사람이 친구 집 앞에 몸을 낮추고 숨어 있는 게 보였어요. 제가 있던 곳이 아파트 3층 계단이었는데 딱 잘 보이는 위치였거든요.
거리가 있어서 긴가민가 했는데 손에 뭔가 반짝이는 걸 들고 있더라고요. 칼? 아무래도 짧은 칼 같은 걸 들고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꼭 칼이 아니더라도 남의 집 앞에서 저렇게 숨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겠죠. 저는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상황을 알려줬어요. 너네 집 앞에 이상한 사람 있어! 그런데 제 목소리가 너무 컸던 걸까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제 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더니 정확히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미친 듯이 제가 있는 건물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급히 친구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죠. 다행히 집이 어딘지는 못 찾은 건지 그대로 사라져버리기는 했지만 아직 같은 동네를 살고 있는 지금도 저를 찾아다니는 건 아닐까 항상 걱정스럽습니다. 27. 지하 주차장. 겨울에 바람까지 쐬면 이대로 얼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딱 그런 날이었어요. 정말 얼어 죽기 싫어서 집에 가는 길에 주변에 보이는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 버렸죠. 거긴 오래된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덜덜 떨면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곳까지 들어가니까 경비원 같은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죠? 너무 추워서요. 조금만 이따가 나가면 안 될까요? 안 될 거야 없죠. 대신 50분 후에는 꼭 나가주셔야 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50분 후에요?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꼭 나가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경비원은 돌아갔어요. 기분이 뭔가 이상했지만 몸을 녹이는데 50분이나 걸리지는 않을 테니 개의치는 않았어요. 저는 아직 들어오는 바람을 피해 조금씩 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차장의 끝에 도달하니 불에 탄 것 같은 철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와, 큰일이다. 손잡이가 떨어져 버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는 좀 전에 타기라도 한 것처럼 새까만 사람이 제 쪽으로 등을 진 채 서 있었어요. 옷도 군데군데 검게 타 있었고 피부도 녹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저를 돌아보는데 눈빛이 꼭 저를 죽이기라도 할 것처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요.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이 맞았는지 그 사람도 저를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작정 달려서 입구로 나갔고 그대로 집까지 뛰어갔는데 어느새부터인가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그 주차장을 다시 찾았을 때는 그때 그 경비원도 타버린 문도 저를 쫓아온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28. 모텔. 나폴리탄 괴담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많은 것 같던데. 실제로 겪으면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에 출장을 가서 어떤 모텔에 묵은 적이 있어요. 오래된 것도 같으면서 고풍스러운 것 같기도 한 곳이었는데 저는 610호를 받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밤에 누가 찾아오더라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네?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하고 방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는데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그때 주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고민됐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곧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사라지고 잘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방에 묵는 사람들은 밤마다 누가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지금 그런 방을 제게 준 거예요? 아침에 직원이 찾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결국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행인지 아침에 누군가 찾아오는 일은 없었죠. 그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섬뜩한 기억은 잊어버리자고 생각했는데 TV에서 지난밤 한 모텔이 불에 타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텔은 서구에 위치한 소형 모텔로 제가 묵었던 모텔이 불타 있더라고요. 안에 있던 직원과 투숙객 모두가 사망했다면서요. 그리고는 안에서 발견된 사진이 스쳐 지나갔는데 사진은 직원들이 다 같이 찍은 기념사진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제 얼굴이 찍혀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TV를 꺼버렸는데 그럴 리 없지만 그게 정말 제 사진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봤던 걸까요? 29. 엘리베이터.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문 열어주지 말 걸 그랬나? 엘리베이터 문이 거의 닫힐 즈음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반사적으로 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갈 걸 그랬다. 이 사람 잘못은 아니지만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다. 지난주에도 뉴스에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했는걸. 그리고 내가 불안해하는 걸 느꼈는지 남자는 떨떠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힘들겠어요. 네? 뭐가요? 요즘 같은 시대가요. 해만 져도 어디 맘 편하게 돌아다니기 힘들잖아요. 남자인 저도 좀 쫄리는데 여자들한테는 더 힘들 것 같아서요. 네, 뭐 그렇죠. 순박한 사람 같은데 너무 경계했나? 하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문이 열립니다. 저는 먼저 가볼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안 가세요? 저기 문이 닫힙니다. 이게 뭔지 알아?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남자가 내게 꺼내 보인 것은 반짝반짝하게 날이 서 있는 식칼이었다. 그리고 문이 닫히자 곧이어 문 밖에서는 남자가 계단을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30) 사진. 고작 사진 한 장 때문에 죽을 뻔했네요. 저는 당시엔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미국 여행을 갔었어요. 추억이 많긴 하지만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던 건 아니었고 금방 귀국해서 일상을 보냈죠. 그런데 귀국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자잘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악몽을 꾸고 계속 잠을 설쳤어요.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데 오한이 계속 돌고 살이 20kg씩 빠졌죠. 더 큰 문제는 저보다 여자친구였어요. 원래도 말랐던 그녀는 거의 미라처럼 변했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픽픽 쓰러지기에 이르렀죠. 저희는 결국 방법을 찾지 못하고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무당을 찾았어요. 생판남의 영정사진은 왜 가지고 있어? 영정사진이요? 네 사진에 찍힌 생목이니 너더러 죽으라는구나. 쟤 죽던 데서 희희낙락 웃고 있었으니 심통이 난 게지. 저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미국에서 찍었던 사진을 모두 꺼내봤어요. 그러고 나니 소름이 돋더군요. 여자친구와 함께 찍었던 사진 중에 저희 커플 사이로 누군가 추락하고 있는 사진이 한 장 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들고 다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은 사진 정도는 자신이 처리해주겠지만 귀신은 자기 말고 성당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방법이 다르다고 했던가. 아무튼 저는 무당과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30일
약. 저는 예전에 해외여행을 가서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몇 년 전 저희는 결혼기념일에 동남아 여행을 갔습니다. 아내가 워낙 그런 분위기를 좋아했거든요. 현지 과일도 먹고 수영도 하고 편하게 관광하다가 3일차에 숙소를 바꾼 일이 있었어요. 아내는 피곤하다고 해서 먼저 들어갔고 저는 간단하게 먹을거리를 사서 뒤늦게 들어갔는데 308호, 308호... 왜 이렇게 안쪽을 줬어? 사람도 많이 없어 보이는데. 어라? 아내가 알려준 방번호가 분명 308호였는데 어째서인지 웬 커다란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기 저희 방인데 누구세요? 어눌한 영어로 그렇게 말하자 남자는 저를 슥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다른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뭐야? 여보, 나왔어. 자기 왔어? 뭐야, 왜 그래? 여보, 괜찮아? 문을 열어준 아내는 술에 취한 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눕혀주자 이윽고는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졸린 건가 싶었지만 아내가 마시던 물병을 보니 갑자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숙소에서 준 거였는데 확인해보니 목 부분에 작은 구멍이 나 있더군요. 아무래도 주사기로 뭔가를 넣은 것 같았어요. 그러자 아까 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던 게 생각났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주변에 한국인 리뷰가 많은 호텔을 예약하고 택시를 불렀어요. 등에 아내를 업고 양손에 캐리어를 끌고 가니 이목이 집중되는 걸 느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호텔로 가는 데는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새벽쯤 일어난 아내가 놀라긴 했지만 사정을 설명하자 고생했다고 안아주더라고요. 아내는 잠들어 있어서 그런가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있네. 저는 아직도 가끔 아내가 납치당하는 악몽에 잠을 깨서 홀로 새벽을 보내곤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